속보입니다. 이 금융권도 이자 캐시백으로요 1인당 평균 75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대상자,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등 알아보시고 꼭 현금 지원 받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문이고요. 자, 중소금융권 뭔가요? 이금융권 얘기예요. 저축은행, 사모금융,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 얘기입니다. 질문 많이 주셨죠? 여정님, 저 새마을금고인데요. 새마을금고 들어가나요? 저 신협인데요. 신협 들어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써져 있나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사모금융, 상호금융, 농수신협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농협 그러니까 지역 단위 농협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농협, 은행 말고 지역 단위 들어가냐 여기 써져 있잖아요. 상호금융, 농수신협, 그죠? 자,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카드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소금융업이에요. 여기서 이자 환급을 하는데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문이 이게 뭐 목록 카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예 무슨 뭐 문장으로 돼 있어 갖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끊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내용이. 자,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금융권 받죠. 근데 이제 중소금융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은행권과 달리, 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이렇게 되어 있죠. 자체 운영하기 어렵죠. 왜? 1금융처럼 영업이익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는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금고잖아요. 금고. 이게 물론 중앙회가 있지만 이거 금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르다고. 이거는 중소금융권을 살 수가 없어요.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그래서 재원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잘 보세요.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해서 3천억 원을 확정한 거예요. 이에 따라 금년 3월 말부터 중요하죠. 금년 3월 말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금년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의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금융권은 재원이 없다 보니까 1금융처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자를 캐시백할 수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한마디로 2024년도 올해의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이 예산을 추가한 거예요. 정부가 예산 3천억 원. 무슨 돈이냐면 재정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나라 돈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금융권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하는 이 중소금융권은 나라 재정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나라 재정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아마 보시면 막 어떤 분들은 막 분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이 정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신청도 받고요. 1금융권은 신청 안 받잖아요. 그냥 대상자 딱 정해서 그냥 주는데 2금융권 이번 거는요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드린 겁니다. 자꾸 나라 돈을 쓴다는 거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금융기관이 지급해요. 먼저 이 금융권이 여기서 여러분께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 금융권에 같은 경우에 지급을 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금융기관의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이 3천억을 가지고 보전해 줍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금융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지원 대상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쳐볼게요. 지원 대상은 잘 보셔야 됩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자, 12월 31일 그날에 중소금융권에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이 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다시 한번, 자, 5% 이상 7% 미만, 그래서 5에서 7% 사이에 있는 금리의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 안 돼.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이해되세요? 개인 사업자 되고요. 법인 소기업도까지 돼요. 이 금융권은 법인 소기업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대출이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이어야 돼요. 사업자 대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되게 까다롭죠. 5에서 7%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은 안 됩니다. 수혜 대상이 한 40만 명 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가보겠습니다. 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큰 대출이 있어도 일단 최대 1억 원 한정, 1억 원 한정이에요. 1억 원 내에서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한 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본인이 어차피 이 지원은요 5에서 7%죠. 요 사이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구간이 5에서 5.5%이신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지원 내용. 모든 금리에 0.5%포인트 일괄 적용한다. 이게 이렇게 보면 어려워. 막 언론에서도 그냥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쓰는데 어려워요. 그냥 5에서 5.5%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0.5%포인트 정도의 이자 캐시백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5% 돼도 0.5%, 5. 뭐 예를 들어서 3%에도 똑같이 일괄 적용이야. 일괄 적용. 이해되시죠? 그러면 5.5에서 6.5 사이신 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5% 넘어가면 받는 거거든요. 5%. 여기 있잖아요. 5% 이상 7% 미만인데 1금융권 같은 경우는 4% 이상의 금리를 주잖아요. 1금융권은 4% 이상의 금리를 그 이자가 이제 많을수록 더 주는 건데, 자, 요거는요 5에서 7% 사이잖아요. 그것도 차등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0.5% 일괄 적용되고, 그럼 보세요. 5.5에서 6.5 사이에 계신 분들은 적용금리와 5%가 차이를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5.5%야. 금리가 예를 들어서 5.5%야. 그럼 어떻게 돼요? 6.5 이렇게 돼 있는데 5%를 일단은 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 산정 예가 나옵니다. 자, 기준일 12월 31일 대출자에게 8천만 원이고요. 금리가 6%인 거예요. 1년치 이자액을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8천만 원에 1%포인트를 이제는 나오는 거죠. 1%포인트의 금리를 여러분께 주는 건데, 근데 이 1%포인트의 금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분은 잘 보세요. 6%잖아요. 그거 어디에 해당하나요?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계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5% 간 차이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6에서 5를 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1%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갭이. 그래서 1%포인트를 곱하는 거예요. 8천만 원에. 그럼 어디야? 이게 80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쪽은 얼마라고요? 이쪽은 얼마야? 일괄 0.5%. 이쪽은 일괄 0.5%. 이해되시죠? 아, 내가 여기 있으니 그러면 내가 받았던 금액, 그럼 8천만 원에 1%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은 8천만 원 곱하기 0.5%가 되는 거죠. 그럼 40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 이쪽 가볼게요. 6.5%에 7% 사이. 어차피 이거는 대상자가 7% 미만이니까. 그럼 보세요. 6.5에 7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금리에 1.5%포인트 일괄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원래대로 하면은 6.5에서 이제 5를 빼면 1.5, 1.5잖아요. 그죠? 그러면 7에서 5 빼면은 2%를 줘야 되잖아. 2%포인트. 그게 아니라 그냥 6.5에서 7% 있으신 분들은 그냥 1.5%포인트 일괄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보세요. 8천만 원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쩌게 돼요? 1.5를 주는 겁니다. 1.5%포인트를 곱해서 그 나온 돈을 이제 이자 캐시백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15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최대 금액이. 그렇죠? 내가 대출이 2억 원이라도 일단 1억 원까지만이잖아요. 지금 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억 원까지 최대 1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1억 원에 보세요. 1억 원 곱하기 여기에 최대 금리 요 구간에 계신 분들은 1.5%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15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이.
최대 금액이. 이해되시죠 이젠? 그러면 나는 내가 자 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대출을 했어. 대출했는데 내가 작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5에서 7% 사이에 있어. 그럼 나는 이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 이런 거까지 다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이 표에 의해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왜 제가 자꾸 강조드리냐면 이거는요 신청을 해야지 주는 겁니다. 이게 1금융권은 그냥 알아서 계산돼서 문자 받으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럼 모르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거는 모르고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 사이에 뭐 소상공인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래서 뭐 이 금융권이 알아서 뭐 계산해서 줄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공문에 나온 거에 보면은 일단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받을 겁니다. 모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아셔야죠. 그리고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서 얼마쯤 받겠다는 걸 알고 있어야죠. 우리 소상공인분들, 시니어분들 특히 잘 모르세요. 장사만 열심히 하느라고 이런 정보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라고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신청 시. 여기 강조돼 있죠. 공문에 보면 어떻게 강조돼 있죠?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돼 있죠? 신청 시. 이자 환급 보세요.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쭉 가고 설명드릴게요. 예정이며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불만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공문이 무슨 문장이야 문장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딱 보고 이해되세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니까. 자, 볼게요. 이자 환급액은 신청 시 여러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 분기 말일에 지급돼요. 내가 신청을 하면 매 분기 말에 나오는데 그 분기 말이 언제입니까? 1분기 말이 3월 29일, 2분기 말이 6월 28일, 3분기 말이 3월 29일, 4분기 말이 12월 31일이에요. 요때 나오는데 이때 1년이 돼야 돼. 1년이.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이자를 주기 때문에 1년이 돼야지만 그때에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1금융권은요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1금융권과 자꾸 헷갈리시면 오해가 쌓여요. 1금융권은요 1년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1차에 먼저 주고 1차에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줘요. 이게 1금융권 이자 캐시백입니다. 근데 이 금융권은 나라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어떻게 합니까? 1년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채우는 동시에 그 분기의 말일에 지급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3월 29일 이전에 대출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된 거야. 1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3월 29일에 안 나와요. 이분은 3월 29일에 안 나와. 그 경우에는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그 예를 들어서 5월이야. 5월에 내가 1년이 된 거야. 1년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6월 28일에 받겠죠. 그 분기 마지막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금융권과 다른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게 헷갈리면 왜 나 안 나와 이러신다고. 그리고 신청할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너무 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이거 나오는 돈인데 또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땐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이자 환급 이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 있죠. 자, 계속 갑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그쵸? 여기 조건이 이 보세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이렇게 되죠. 신청을 안 해도 당사자면 좀 챙겨서 줘야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겠죠. 이 금융권이 영세하다 보니. 아니 근데 그 정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조건이 뭐냐면 보세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예.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24만 명, 수혜 대상이 50만 명의 60%가 1인당 평균 75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 100% 신청을 한다면 한 평균 75만 원 정도 1인당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별거 아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기획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조건 걸지 말고 가정한 거잖아요. 모두 신청을 한다면. 그 뜻은 뭐냐면 모두 신청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 않나요? 일하느라 바빠서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럼 평균 얼마요? 1인당 75만원. 어휴, 75만원 어딥니까 이거 진짜. 그죠? 총 1,800억 원의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 환급비. 아까 설명했던 거네요. 자, 2023년 1월 원금 상환 완료 차주. 나는 이미 그죠? 원금 상환 완료 차주 1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어떻게 3월 29일에 수령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2025월 5월 3년 계약 체결 5월까지 2024년 5월까지 납입 이자의 환급액을 6월 28일에 수령할 예정. 제가 아까 한 얘기군요. 그죠? 자, 근데 요게 좀 중요하네요. 요게. 잘 보세요. 자, 기준일이 언제라 그랬죠? 기준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죠? 이때 12월 31일 요때 대출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1월에 원금 상환한 거야. 일단은 12월 31일에는 살아있었던 거죠. 그죠? 살아있었잖아요. 그럼 이분은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24년 1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그 분기 말일에 이제 수령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월 3년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살아있죠. 그러면 1년이 되는 날, 그쵸? 작년 5월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1년 되는 해가 올해에 이제 5월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분기 마지막 6월 28일에 수령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31일 그 기준으로 대출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현재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별표 3개.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 환급을 모한되어 신청받아. 차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언제요? 3월 중순에 여러분으로부터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청 못하면 못 받는 겁니다.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과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29일에 중요하죠. 3월 29일에 첫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왜? 그 분기 마지막 날이니까. 이 밖에 지원 절차 등 세부 안내는 3월 초에 별도로 안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금융권 내용 핵심적인 건 다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는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3월 중순에 접수 사이트가 열리면 신청을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들 이해되시죠? 자,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좀 제가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왜냐면 1금융권하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1금융권은 신청 안 받으니까 여기도 그런가 보다 해서 넉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너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구분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영상을 제가 올리면 여러분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뭐 광고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꾸준히 보세요, 여러분.
자, 1금융권 이자 현금 지급. 이거는 이제는 1금융권이고 요거죠. 지금 2금융권 이자 현금 지급.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보세요. 금년 1분기에 소상공인 최대 24만 명 지원 내용이, 자 보시면 수혜 대상이 40만 명이 60%, 1분기에 들어가는 게 1인당 75만 원. 3월 29일에 첫 이자 환급 개시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는요,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중소금융권은 어디라고요? 여기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 다음에 여전사, 요쪽. 자 여기 5% 이상 7% 미만이에요. 자, 중요한 건 7% 미만입니다. 여러분, 미만은 뭐예요? 미만은 7%, 딱 7.0 포함됩니까? 안 되잖아요. 미만이라는 거는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이 대상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 중이고 3월 중순에 신청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신청하세요 그러면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엑셀로 계속 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이 좀 제가 구축해 놓은 저만의 사이트예요. 왜냐면 이게 신문 기사도 요즘에 막 나오더라고요. 기자들도 제 채널 많이 보나 봐요. 1월 달에 정신없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저도 여러분께 막 정보 전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건 놓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마감일,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해 드릴 겁니다. 저만의 표를 보면서 이게 또 여정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의도 정보면을 또 봐야 될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빠짐없이 이거 왜 합니까? 제가 시간 내서 이런 표를 왜 정리해요? 여러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받을 지원금 이거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 그럼 여러분은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하고 있는 장사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녁 때라든지 시간 될 때 하루도 빠짐없이 제 채널을 보시면 돼요. 정보를. 그냥 습관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할 때는 화끈하게 일하고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여정님이 챙겨주겠지. 이렇게 내가 뭐 받아야 될 거 있으면 그냥 여정이 챙겨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생활에 충실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 때나 아니면 편한 시간에 매일 정보가 올라가니까 그때만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굳이 신문 안 찾아보고 오히려 신문보다 더 정확하죠. 그리고 더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지난 새벽에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에서 금리 조기 인하가 멀어졌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3월 조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어요. 지금 그러면 고금리거든요. 지금 고금리 상태예요. 이제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가고, 오늘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총재가 또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금리 상태로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그럼 상반기는요 여전히 지갑을 안 엽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고금리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자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지갑을 안 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장사하실 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지갑 잘 엽니까? 못 열죠. 왜? 내가 대출이 있으면 대출 이자 내느라고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정부가 지원 정책이 나오고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다 보니까 쏟아져 나올 텐데 무조건 보시고 받을 건 제발 챙겨가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정부가 주겠다는데 받아야죠.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특히 우리 나이 좀 있으신 시니어 우리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 특허 프리랜서 분들 받아가세요. 그러라고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나서 다 지원금 끝나고 나서 구독 안 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찐 여정 가족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코로나 때에 미치고 팔짝 뛰었던 게 뭡니까?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주겠다는데 왜 못 받았다 그랬지? 그게 정말 저는 의아했거든요. 아니 정부가 분명히 줬는데, 지원금 줬는데 근데 왜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런 얘기가 알고 보니까, 정말 놀랬던 게,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몰랐어요?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이런 거예요. 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진짜 도움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깜짝 놀래요. 막 인터넷 그 네이버나 이런데 여의도 정보면 쳐보면, 이제 저는 모르죠. 그분들을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이분은, 저도 얼마 전에 봤거든요. 이분은 진짜 코로나 때 이분은 코로나 때 진짜 나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막 글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속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 드리니까 이거 보시고요, 그죠? 쭉 보시면서, 이게 제가 체크를 이거 하고 있어요. 마감일. 예. 이거 마감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빠짐없도록 여러분, 이거 필터 걸어야 되겠네. 예, 필터 걸어서 필터링 하면서 여러분 챙겨 드릴 거니까,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얘기도 좀 길었죠? 예,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 길었습니다. 이게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좀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다고 봐요. 일단 5에서 7% 사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금융권에서 5에서 7% 사이가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40만 명이나 된다고 공문에 써져 있네요. 그렇게 맞나? 왜냐면 이금융권이면 다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5에서 7%가 그 사이에 오신 분들이, 뭐 공문에 보면 40만 명이라 하니 뭐 거짓말 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씀드린 게, 일단 그 사이에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무조건 꼭 신청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7%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부가 그 대안대출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금융권이 이자 캐시백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불만이 나오겠죠. 2금융권도 왜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예산을 3천억 원 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2금융권 같은 경우가 7% 미만까지 됐고, 그럼 7% 이상이신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2금융권은. 그럼 이분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지원 정책도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7% 이상은 대안 대출로 들어가겠다라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 내용은 또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그 제가 한번 방송하겠지만은 1, 2월이 끝인 거예요. 지금 예산이 4천억 원인데 이번에 1월 달에 2천억 원을 쓴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2천억 원, 그럼 끝난 거거든요. 그 4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저는 그게 1년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올해 자금이니까, 올해 예산이니까 1년 동안 요거를 좀 끊어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끊어서 가든 그럴 줄 알았는데, 저 깜짝 놀랐던 게 거의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냥 마감됐습니다. 마감 쳐버리고 거기서 2천억 자금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게, 그럼 뭐야, 예산이 4천억 원인데, 그 예산이 4천억 원짜리거든요. 올해 그 예산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4천억 원인데 1월 달에 2천억 원 소진됐단 말이야. 그럼 2월 달에 예고가 돼 있어요. 2월에 26일 날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2천억 원을 그때 쓴다는 얘긴데, 그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이거는 조금 서류가 너무 어렵고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된다. 지금도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이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5에서 7%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마음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마음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셔야 돼요. 여기는 공론장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자리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애써왔던 게 뭐냐 그러면,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나 약간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 제 채널에 댓글 좀 보라 이거예요. 댓글 봐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런 마음이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다,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를
계속 제가 노력을 해왔잖아요.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많이 보세요. 예. 그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게 또 그러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좀 남겨주세요. 예, 남겨주시고 그 7%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는 대환대출 그거를 요번에 정부가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항상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금융권은요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뭐한다? 신청을 받는다. 조건도 까다롭다. 꼭 신청을 하셔야 된다. 1인당 평균 75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사항은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봅니다. 다 읽진 못하고요. 저는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본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제 댓글 읽어달라 하시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렇게 댓글을 언제 보냐면 이동할 때 핸드폰을 탁 열어요. 이동할 때 핸드폰을 열고선 그때 딱 봅니다. 근데 그때 딱 보이는 댓글을 읽어요. 일단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뭐 선택해서 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달아요 그때마다. 그리고 긴 글을 못 쓸 때가 어떤 거냐면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고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이렇게 이거 모양 뭐죠?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하트 제가 쳐드리고 그거는 이렇게 터치하면 되는 거라서 바로바로 해드리는데 글을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우리 출퇴근하신 분들 저는 BMW잖아요. 버스, 메트로, 워킹 이런 지하철에서 이러면서 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쓸 때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모든 댓글에 다 피드백을 못 드리는 거 부탁드리겠고 이해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다 영상에서 그래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웬만한 궁금증은 다 제가 담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목이 목 아파서 물 좀 이런 거 물 한잔 하려고요. 물 한잔. 저도 숨 좀 돌립시다. 여러분 보는 건 30분이죠. 촬영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30분짜리 영상이면 제가 촬영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못 받으실까봐. 몰라서 못 받으실까봐. 그러면 너무 제가 슬플 것 같아요. 저는 해당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해당자, 이 영상 보신 분은 해당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신청을 못해. 그럼 안 되죠.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